네, 저희가 정치권 뉴스 정리하면서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알아봤는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는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원인은 뭘까요? 일단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까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그래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처방을 보면. 그런데 또 의견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저금리에다가 글로벌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후보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네.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같으면은 이제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전국에 총 311만 호 주택을 이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250만 호 공급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후보는 모두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뭐 LTV, DTI 완화, 대출 활성화 정책 같은 것들을 똑같이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주택 공급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그 유동성 확대 같은 정부의 이제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다라고 좀 진단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심 후보뿐만 아니라 이제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이제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 노동당의 이백윤 후보도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문제를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각 후보들의 시각은 갈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우리 마늘 파동 때나 한우 파동 때 생각을 해보면 공급이 안 되면 값이 폭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구제역 때 관련해서 축산물 가격이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주택 시장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 이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좀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재인 정부 그 집권 이전인 그 2011년부터 16년까지 서울의 이제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7만 4천 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2017년부터 20년까지 서울의 이제 연평균 주택 공급량은 8만 호로 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급등을 선도했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 공급도 이제 늘어났는데 공급량이 36%, 그 3분의 1 이상 크게 이제 증가한 수치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주택 인허가 물량 부족을 그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주택 공급 부족과 뭐 인허가 물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홍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집값이 오른 원인이 뭔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죠.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주택 공급이 줄지 않았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공급 측 원인보다는 이 수요 측에 좀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주택의 과수요 이거를 원인으로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 변동하고 아파트 이제 실거래가 변동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 2019년 7월 이후에 전국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제 본격화됐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아파트 전세 가격도 같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발한 2020년부터는 이 기록적인 초저금리가 시작됐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이 또 폭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 같은 이제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시장, 아파트 매매 가격도 그때부터 완전히 폭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게 가수요까지 부추겨서 네네. 결국은 시장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주장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돈 많이 풀린 거, 네. 금리 낮춘 거 이건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2년 동안의 집값 상승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요 2년 사이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긴 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뭐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서울과 이제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이 터지면서 유동성이 같이 확대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그 모든 세계적인 이 주요 도시들에서 아파트 가격이 그 집값이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이 집값 폭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이 아무래도 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이런 사실을 좀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그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 축소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집값이 요동치면서 이제 좀 조금씩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같은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공급 부족이 원인이라면 최근에 이제 집값 하락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그 사이에 이제 특별히 더 공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인 자체가 이 저금리와 유동성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금리 문제하고 네. 기존에 워낙 많이 풀려 있었던 돈 이 두 가지가 주택 시장에서 값을 끌어올린 원인이다 이런 결론을 주요 내리신 원인이 거군요. 그렇다 보입니다. 근데 그 갭 투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네네. 전세 대출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셨어요? 이게 지금 이제 정부 정책하고도 좀 관련이 좀 많은데요. 정부가 실제 주택 경기 부양을 의도했는지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은 아무튼 이게 저금리와 이제 통화 팽창 정책 때문에 주택의 이제 총 수요를 떠받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한 사실 같아 보이는데 정부가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 담보 대출 전체는 좀 그 억제하는 이제 방향으로 나갔는데 실수요 자금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주택 그 수요 자금들은 좀 완화해 준 형태로 나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세 대출 자체가 좀 쉬워졌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악용해서 이 소위 이제 뭐 갭투기, 갭투자 같은 뭐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심하게 이제 번져나가면서 전체 이제 수요를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홍 실장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이 부동산 정책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주택 공급 그 상승 원인이 이 주택 공급 부족에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진단들을 좀 하고 계신데 뭐 이거에 기반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고 이 재건축 규제 같은 이제 규제 완화 등을 좀 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좀 내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다시 이제 투기 수요들을 좀 불러올 수 있는 뭐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이 좀 되고 그 시급하게 좀 정책들이 다시 좀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번에는 우리 통계를 사람들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서울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사람들이 많이 수요하는 지역에 얼마나 공급이 됐느냐 네. 그걸 한번 면밀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